자, 얘들아, 인수분해보자. 일단 여기 있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인수분해 정의는 곱셈 공식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곱셈 공식은 우리가 묶여 있었던 거를 전개하는 훈련을 했던 거고, 그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공식을 외웠었잖아. 인수분해는 아예 그거의 역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열심히 전개해 놓은 식을 다시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불러. 그래서 90% 이상은 너네가 곱셈 공식에서 외웠던 공식들 있잖아? 그 내용을 거꾸로 적용을 시켜주기만 하면 다 인수분해가 될 거야. 몇 프로? 90%. 나머지 10%가 문제인 거야. 나머지 10%가 너네의 수학적 감각을 테스트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인수분해에 대한 원칙을 오늘 같이 배워보면서 문제를 풀어서 같이 적용을 시켜볼 거야. 얘는 뭐 사실 뭐 개념을 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 음. 일단 이건 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곱셈 공식 거꾸로 하면 되는 거거든. 어. 이거는 다 외워. 다 외워와야 돼. 때문에 이것도 쭉 시험 볼 수도 있다. 그냥 곱셈 공식 거꾸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너네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지금 이거를 잘해야 너네가 뒤쪽에 배울 고차 방정식 단원도 잘할 수 있어요. 고차 방정식은 3차 또는 4차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인수분해 공식들이 3차, 4차가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식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식은 다들 한 번씩 필사하면서 외워 오셔야 됩니다. 외워 얘들아. 곱셈 공식 과정 거꾸로니까 열심히 외워야 돼. 특히 이거. 나 이 마지막 공식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아예 모르면 못 푸는 공식들이 몇 개 있거든? 쌤이 그것만 좀 밑줄을 쳐줘 볼게. 요 9번, 10번 있잖아. 얘네는 그냥 모르면 못해. 뭐 유도? 아니 이것도 안 외우면서 유도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 이거를 외워라. 유도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세요. 저 두 개는 일단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이 전부가 아니야 얘들아. 공식이 엄청 많거든 인수분해 공식이. 근데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여기다가 갖다 넣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거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여기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다 외워. 알겠지?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릴 거야 숙제할 때. 오늘은 쌤이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옆에다가 좀 띄워 놔주면서 좀 차근차근 할 거거든. 한 번에 못 풀 테니까. 음. 그리고 자 얘들아 이제 여기 잘 볼래? 이 사고 과정을 조금 키우는 게 중요해. 인수분해 공식의 적용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 자, 얘들아, 일단 요런 거는 공식으로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공통 인수로 묶어내는 게 아까 말한 그 나머지 10% 중에서 한 7% 정도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 녀석이 메인이야. 항상 공통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 이거는 너네가 중3 때도 자유자재로 썼을 거야. 그리고 너네가 눈치를 못 챘겠지만 쌤이 아까 여기에서 문제 풀 때도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바로 했던 거거든. 여기서 내가 B가 0이 나왔기 때문에 우변식이 x 세제곱에 플러스 3x제곱에 플러스 2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x로 묶어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 거지. 그 x로 묶는 과정이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여기에서 쌤이 x로 묶어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걸 보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중3 때 배운 인수분해잖아? 2차식.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3차식도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교육청 기출이잖아. 당연히 너네가 인수분해까지 배웠다 생각하고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낸 거지.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나머지 정리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쓰인다라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음. 이게 메인이라는 거야. 공통 인수가 있을 때 무조건 묶는 연습을 해야 돼. 설령 지금 이 보기처럼 x-y가 저런 식으로 있더라도 저 녀석을 한 덩어리로 보고 저걸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가 묶인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 요 정도는 중학교 때 다 하고 왔을 거야. 그죠? 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부터가 살짝 고딩 인수분해야. 고딩 인수분해. 뭐 제곱인 형태 저거 합차 공식은 뭐 중3 때도 배우고 왔으니까 패스를 하고, 저 세제곱 형태가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식을 봤을 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저거 곱셈 공식 변형할 때도 배우지 않았어? 기억나세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 공식 뭐였어? 음. 그렇죠.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근데 거기서 a 플러스 b를 한 번 더 묶은 거야. 그러면 이게 돼. 그게 유도 과정이거든, 얘들아. 잘 봐봐. 쌤은 사실 저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문제 풀 때 뭐가 제일 많이 쓰이냐면, 이 녀석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 녀석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왜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합이랑 곱조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렇게 푸는 게 답이 더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 단원이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 헤쳐놓은 형태가 싫기 때문에 여기서 a 플러스 b로 묶은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가 돼서,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에.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식이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a-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b로 우리가 공식을 구할 수 있었거든. 차랑 곱으로 구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a-b로 묶어낸다면 저런 식으로 뒤에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계속 표현을 이제 뭘로 묶어낸다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거거든. 그게 결국에는 공통인수가 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기 보면 우리가 저렇게 2차식의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있으면 무조건 합차 공식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 꼴일 때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에서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묶는 형태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요 변형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 할 때는 쌤은 위에 거를 좋아하지만 인수분해 문제 풀 때는 아래 거 공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너희가 어려워하는 게 항이 3개일 때랑 4개일 때야. 항이 3개일 때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히 중3 때 배웠었던 인수분해 공식이 대체로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거든. 항의 개수가 적었어. 중3 때는 4개까지 나오는 게 거의 없지 않았니? 인수분해 공식 배울 때? 중3 때? 아예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요 3개는 다시 너네가 리마인드 하면서 바라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항이 4개일 때 여기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무조건 묶어낼 수 있는 거 찾아보는 거야. 묶어낼 수 있다는 거는 공통 인수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대체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게끔 나와. 왜냐면 문제를 그렇게 안 내면 되게 문제가 좀 맛대가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답을 딱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게 보통은 합차 제곱꼴로 변형을 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래 거 볼래? 보기 2번 보세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앞에 3개의 항을 보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운 3번 인수분해 항이 3개일 때를 적용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을 시키고 나서 보면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빼기 C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아까 위에 거에서 배웠잖아. 제곱 빼기 제곱꼴은 합차 공식 이용한다. 그걸 바탕으로 풀게 되는 문제라서 결국에는 위에 거를 잘 하면 이 녀석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쪼이지 말고 공식을 대체로 이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애지간하면 다 풀리니까 항이 많더라도 쫄지 말고 묶어보고 제곱꼴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이 녀석도 뭐 하라는 건가 싶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곱꼴이 나와 있을 때는 아무 걸로나 한번 묶어봐. 여기서 A로 묶어내면 B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또 묶어내면 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이게 지금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라를 적용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인수 찾았죠? B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B 플러스 1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쑥쑥쑥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잘 넣어. 계속 공통된 거 묻고 찾고 그러고 싶은 거야.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얘들아, 너네는 공식 보면서 쌤 거 같이 봐도 돼요. 자, 우리 인수분해 할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좀 리마인드 한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1번 볼게, 얘들아. 전체끼리 뭔가 바라본다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보일 거거든? 근데 앞에 거는 2a 마이너스 3b의 완전 제곱이고 요 녀석은 쌤이 2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잘 봐 얘들아. 2a 마이너스 3b 써놓고 2a 마이너스 3b 이런 식으로 써놓고 우리가 합차 공식 쓸 거니까 플러스 2a 미안해 플러스 2b 한번 마이너스 2b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합차 공식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여요? 이게 라지 A고 이 녀석이 라지 B라고 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녀석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식의 공식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2a-b에 2a-5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얘들아 2번 봐봐. 2번도 마찬가지로 방금 풀었던 걸로 똑같이 풀면 되겠죠? 모제곱 마이너스 모제곱은 합차 공식으로 될 건데 3x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적어. 이렇게 푸는 게 편할 거야 너네가. 그 다음에 요 x 플러스 2를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은 4x-1에 2x-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얘들아 저거 전개해서 계산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전개를 하는 게 당연히 귀찮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합차 공식 꼴을 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얘들아 그 다음에 3번 볼래? 2ax 세제곱 더하기 16ay 세제곱이야. 여기에서 묶어내줄 수 있는 건 먼저 묶어줘야 돼. 공통인수 한번 찾아볼래? 2a 아우 뜨거워. 2ax 세제곱 마이너스 16ay 세제곱의 공통인수 한번 찾아봐. 그쵸? 2a죠.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냥 a라고 하면 곤란해. 2도 있는 거야. 야, 저 TV 열받아가지고 터지는 거 아니냐 이거? 미쳐버리겠네. 와 너무 뜨거운데? 2a로 묶어낸다면
x세제곱 더하기 8y세제곱 요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 그럼 저거 인수분해 공식 쓰면 되겠지? x랑 2y를 가지고 공식을 적용을 시킬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아직 조금 힘들 수 있어. 좀 힘들 거야. 왜 그러냐면 너네가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는 습관이 아직은 좀 덜 잡혀 있기 때문에 보통 a랑 b로만 막 공식을 다 외워 놓잖아. 이런 것도 사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뭐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만 외워 놓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a 자리에 x 넣고 b 자리에 2y 넣고 계산을 막 이렇게 하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요거는 당연히 머릿속에 넣어 놔야 되고 외워둬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머리에서 얘를 떠올리면서 이 녀석을 바로 요런 식으로 적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거든. 계속 연습해야 돼. 얘들아 봐봐. 공식 이걸 이용한 거야. 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2y를 당연히 한 덩어리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요 b 자리에다가 2y를 좀 대입해 주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암산이 힘들면 그냥 이거 써놓고 천천히 방금 했던 것처럼 해도 돼. 멀티태스킹이 좀 안 될 수 있거든? 근데 너네가 되게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돼. 언제까지 계속 이거 공식을 써놓고 나서 뭐 A 대신엔 X, B 대신엔 EY 이렇게 대입하면서 일일이 다 쓰기에는 힘들어질 거거든?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개념을 배우는 단계니까 옆에다가 인수분해 공식 너네가 아는 거 써두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첫 번째 요 2a로 묶어낸 다음에 요 녀석을 발견을 해.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8y세제곱을 보고 저 녀석이 x세제곱 더하기 2y의 세제곱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먼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이 사고 과정 있지. 이것부터 먼저 키워야 돼.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8y 세제곱을 2y의 세제곱으로 바라보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키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겐 쉽고 누군가에겐 어렵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좀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좋고 이게 정답이야. 음. 4번 볼게. 4번은 얘들아 여기에서 뭘 적용시킨 거냐면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공식을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야. x 플러스 2가 a에 해당이 되고 1이 b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호 관계에 맞춰서 잘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 x가 a고요. 미안해. a가 x 플러스 2고요. b가 1인 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2 빼기 1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2의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6제곱 마이너스 6제곱이야. 쪼이지 말고 합차 공식을 살펴보는 겁니다. 선생님 지수가 너무 커요. 인정합니다. 이 녀석을 그래서 a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바라본다면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합차 공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6을 2로 나눈 거를 각각 써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합차 공식. 우리가 만약에 a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었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썼을 거 아니야? 그걸 마찬가지로 6제곱일 때도 똑같이 응용을 하면 세제곱끼리 더한 거랑 세제곱끼리 뺀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끝내면 감점당합니다. 우리 방금 주구장창 썼던 공식 있지? 규리야,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 그래, 그래.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묶어낸 공식. 한 번에 불러줄래? 응?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주원아, 이거 기억나? 이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근데 뭐 조금 이쁘게 적어주면 뭐 1차끼리 모아두고 뒤에 2차끼리 모아두고 할 수 있는데 뭐 알바노 채점은 쌤이 하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 같은 거 잘 바라보면 얘들아 잘 봐. 쌤이 이 녀석을 A, B라고 둔다면 여기는 지금 A 플러스 B가 나온 거 보이니?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 녀석 인수분해는 우리가 x 마이너스 라지 A, x 마이너스 라지 B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정답이겠지.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라지 A에 x 마이너스 라지 B였는데 A가 A 플러스 1이었고 B가 A 플러스 2였으니까 여기에서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쓰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쌤이 다 풀어준 거예요. 쉽지 않죠? 기억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천히 해보는 거야. 1번 같은 거 보면 합차 공식으로 나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9의 A 플러스 B 완전제곱은 앞에 거를 3의 제곱으로 또 바라보면 우리가 이 녀석이 이 녀석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차 공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잘 풀고 오세요. 지금 차근차근 연습하는 거니까 쌤이랑 열심히 풀고 복습할 때 확인치기도 차근차근 풀고 오는 거야. 자, 얘들아. 천천히 공통인수를 찾아본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묶어냈지 고민해야 돼. 얘들아 고민 한번 해볼래?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여기서 x제곱이 보여요. 공통인수로 x제곱이 보여서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z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것도요.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 y제곱이 공통인수 같아서 묶었더니 마이너스 y제곱에 z제곱 플러스 y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각각은 인수분해가 됐는데 전체가 묶일 게 없어. 그 뒤로 공통인수가 안 생겨서 꽝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z제곱에 조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좀 볼래? 얘들아 1번에서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일단 써도 얘네들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z제곱으로 묶어내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괜찮니? 응?
얘들아, 그 다음에 저 앞에 4제곱식에서 합차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야. 내가 아까 앞에서 혼자 떠들었던 공식 있잖아? 그거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한번 그대로 써줄게. 이렇게 쓰고 나니까 선생님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네, 이 녀석이 공통인수예요. 얘로 묶어냈더니 3개 다 더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대로 정답을 쓰면 틀립니다. 저 연두색도 한번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돼.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식을 적용을 시켜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인수분해. 안 돼. 안 되는 거야. 된다고 막 생각하고 막 이거 인수분해 해야지 하고 막 시간 날리고 있으면 안 돼. 자, 2번 볼게. 자, 2번 같은 게 보통 우리가 3개의 문자가 나온다면 2개의 문자들로 일단은 뭔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봐야 돼. 내가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 마이너스 c제곱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는 모시기의 제곱이 있다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문제를 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이잖아? 이 녀석은 a 마이너스 2b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요거 납득돼요? 아이디어가? 쌤이 a랑 b로 살펴보게 된 이유는 요 마이너스 c제곱 때문이야. 요 마이너스 c제곱을 이렇게 써놓고 나면 여기 앞에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 녀석은 a 마이너스 2b의 완전 제곱에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한번 해주고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좋고요. 3번 볼게. 3번은 우리가 EXY가 있고 여기 플러스 Z제곱이 있고 저 뒤에는 또 막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지. 얘들아 잘 봐. Z제곱의 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Z제곱이 있고 여기 뒤에 모시기에 제곱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는 거 혹시 보이니? z를 제외한 나머지를 마이너스로 묶어낸 다음에 한 거야. 선생님,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3번은 z 더하기 x 마이너스 y에 z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를 붙여준 채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야. 제곱 빼기 제곱 찾는 구조.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얘들아, 공통인수가 있는 부분은 무조건 치환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거든. 이런 거는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 일단 요 필수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할만할 거야. 중딩 때 했던 거랑 아예 똑같거든. 근데 요 4번이 요런 모양이 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이따가 쌤이랑 차근차근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면서 문제 이용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막 문자가 단순히 3개가 아니라 막 이제 곱해지고 막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 지금 여기 보기에 보면 우리가 1차, 2차 내가 처음에 다항식 수업했을 때 배웠었던 요 x, y도 1차가 아니라 2차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게 x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x, y에 대한 2차식이라서 저 녀석을 그대로 저렇게 바라보지 말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아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봐도 보이는데요." 하면 그냥 봐도 돼. 근데 대체로 묶어서 보는 게 잘 보일 거야.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항이 4개 이상,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도 쫄지 말고 너네가 좋아하는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정리를 했어요. 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안 될 게 없어. 다 돼. 보여줄까? 얘는 지금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거든? 근데 쌤이 얘를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요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게 y 플러스 2가 요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 y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받아보고 인수분해를 한다면 y 플러스 1 써두고 여기 xx 써둔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편한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식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거는 근데 개인차야. 개인차인데 나는 뭘로 많이 풀지? 그냥 보이는 걸로 바로바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지금처럼 그냥 1차로 안 나와. 대체로 둘 다 2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황 따라서 내림차순 잘 보이는 방향으로 좀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배웠던 인수정리 있잖아. 아마 이제 너네가 대부분 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어떤 수에다가 대입했더니 전체값이 0이 되니까 그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인데 얘가 아마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공식들이 몇 개가 있어.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들을 다 분모에 깐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들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수를 찾는 거거든? 근데 그냥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 이거 했다가 막 분수 나오고 이럴 때 그러니까 만약에 가벼운 정수들을 대입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럴 때 분수를 의심할 때 보통 약수로 가게 되거든. 근데 애지간하면 저렇게 풀지 않는 상황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거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대충 0 되는 값을 찾는 게 편합니다. 이거 공식 이런 거 막 쓸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이거 보고 쌤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저런 거 인수분해할 때 있잖아. 저거 보지 말아봐. 6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 얘들아 봐봐. 딱 너네가 인상이 어때? 이 플러스들이 되게 세 보이지 않아? 요 마이너스 되게 약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 세다의 기준은 요 개수의 크기야. 어. 6도 양수로 크고 5도 양수로 큰데 걔네가 다 제곱, 세제곱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하면 좀 쉽지 않아지는 거지. 왜냐면 저 뒤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챙이들이잖아. 상대적으로 2랑 1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1만 대입해도 벌써 앞에가 11이고 뒤에가 마이너스 3이니까